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트먼 허저궁입니다. 오늘은 쿠팡에 대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강의 중에서 나왔었던 질문인데 되게 퀄리티가 높은 질문이어서 답변을 드렸었던 걸 정리해서 영상으로 찍고 있고요. 최근에 인터파크, 커머스, 인터파크 쇼핑, 그리고 티메프 사건이죠. 티몬하고 위메프,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미정산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나라가 한번 시끄러웠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따로 영상도 정리를 드렸었는데 강의하는 도중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쿠팡은 괜찮습니까? 나는 티몬, 위메프 이런 건 잘 모르는데 하여튼 쿠팡은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쿠팡도 미정산 사태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쿠팡 재무제표 보면서 쿠팡 괜찮습니다. 쿠팡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시죠. 네, 먼저 쿠팡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조금 보시면 3 months ended 나와있고 6 months ended 나와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3개월 그리고 6개월 반기 누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쿠팡을 지금 재무제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Total Net Revenues 이렇게 적혀있죠. 이게 전체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의 구성을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Net Retail Sales라고 해서 이커머스, 여러분들 쿠팡에서 쇼핑하시는 거, 그거 매출이 잡혀있고요. 두 번째로는 Net Other Revenue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쿠팡 이츠, 그리고 쿠팡에다가 광고 때리는 거, 그리고 로켓와우 이제 멤버십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다 Net Other Revenue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반기 기준으로 보시면 매출이 이게 밀리언 달러 단위죠. 그냥 숫자로 세겠습니다. 11,600이었었던 애가 올해 반기 기준으로 14,000까지 올라오면서 레베뉴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되게 우려가 되는 게 뭐예요? 작년 반기 때는 254를 냈어요. 근데 올해는 15를 냈습니다. 마진이 확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수강생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던 거죠. 이거 쿠팡 위험한 거 아니냐? 마진이 이렇게 떨어지고 영업이익 감소하는데 얘네들도 미정산 사태 나면 이거 감당 가능하느냐? 네, 가능합니다. 살펴보시면 재무상태표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정산 사태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현금이 없어? 적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손익계산서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유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재무상태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로 가서 보시면 자, 캐시가 5,536 정도 있어요. 자, total asset, 전체 자산이 15,000원인데 3분의 1이 일단 캐시예요. 벌써 마음이 푸근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자산이 inventories, 재고자산 한 2,000 조금 안 되게 있고요. 여기 property, equipment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PPE라고 해서 유형자산이에요. 2,500 정도 있고. 사용권 자산, operating lease, right of use asset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사용권 자산이에요. 한 2,000 조금 안 되게 있고. 그럼 다른 주요 영업 자산들에 비해서 캐시를 5,500을 들고 있고 이게 전체 자산에 비해서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만 봐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티몬하고 위메프 따로 분석드렸던 영상을 가보시면 둘 다 전체 자산에 비해서 캐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안 보더라도 자산만 보더라도 뭔가 까당까당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표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괜찮아요. 푸근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부채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시켜보면 전체 부채가 11,000 정도 나와요. 이거 그럼 약간 세야죠. 자산이 15,000인데 부채가 11,000이야? 그럼 자본이 4,000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 보세요. 여기 accounts payable 이라고 하면서 이게 매입 채무예요. 이게 결제해줘야 되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쿠팡은 사실은 결제해줘야 되는 돈, 정산해줘야 되는 돈이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직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미 현금 지출이 된 거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죠. 매입 채무가 5,600 정도 있습니다. 네, 요게 굳이 대응을 시키자면 TMF 사태에서 문제가 됐었던 미지급금이죠. 이게 쿠팡으로 치면은 매입 채무에 연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 드려볼게요. 자, 쿠팡 같은 경우는요, 보유 현금이 5,536 있었어요. 미지급금, 정확히는 매입 채무지만 이게 5,600 정도 있죠. 그럼 미지급금 나누기 현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미지급금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쿠팡은 1배 정도 돼요. 그럼 1.02배라고 했을 때, 야, 어쨌든 현금보다 미지급금이 많지 않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 끊었을 때 5,536대 5,621이란 얘기지. 여기서 현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쿠팡이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래액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쿠팡을 안 쓰시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현금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분석드렸었던 티몬하고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정산해줘야 되는 미지급금이 티몬은 7천억이었어요. 근데 현금이 100억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89배입니다. 89배. 위메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지급금 2,900억, 3천억이에요. 근데 위메프 현금 70억 있었어요. 40배예요, 40배.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쳐서 그 미지급 정산금이 이제 1조라는 그 얘기가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티면하고 이게 요렇게 비교를 해드리니까 딱 느껴지시죠? 쿠팡 같은 경우는요, 미지급금이 많아 보이기는 해도 어차피 거래량이 받쳐주고 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체도 빵빵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산을 해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티몬하고 위메프는 딱 봐도 문제가 보이시잖아요.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에 비해서 미지급금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리스크였고, 제가 다른 그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게 2023년도 말부터 그랬어요. 올해 2분기 와가지고 혹은 올해 3분기 들어와서 뒤늦게 터진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23년도 말부터도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더 재무제표를 꼼꼼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연말부터도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재무를 알고 있는 사람, 회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티몬하고 위메프는 간당간당했었다라는 거를 정말 오래전부터도 예측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반대로 쿠팡은 아직까지 너무너무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쇼핑하실 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